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섬들 6,000개 이상의 섬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그 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섬들 중에서 에게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그리스 본토와 가까운 에우보이아 섬, 에비아 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섬이 레스보스 섬, 네 번째로 큰 섬이 로도스 섬,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큰 섬이 사모스 섬, 열 번째로 큰 섬이 낙소스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가운데 섬들이 밀집한 지역을 카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로 큰 게 에우보이아 섬. 에우보이아 섬은 에비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리스 본토와 가깝고 에브리포스 해협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본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는데 남북으로 150km, 동서로 50km 크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이 레스보스 섬입니다. 레스보스 섬은 거의 이제 그 터키 근처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동부 에게해의 섬 중에서 가장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중심지는 섬 남쪽에 있는 미틸리니가 돼 있고, 터키 사이에 미틸리니 해협이 있습니다. 터키의 서북부, 그 터키의 서북부에 푹 파인 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제일 그 터키 쪽에 붙은 섬 중에서 가장 위쪽에 레스보스 섬이 있고, 그 밑으로 쭉 터키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사모스 섬이 있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의 이제 시리아 가까운 쪽까지 가게 되면 이제 로도스 섬이 있습니다. 로도스 섬이 이제 제일 밑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레스보스 섬은 인구가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시인 사포, 여류 시인이죠. 사포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스보스 섬에서부터 유래된 말이 레스비안, 여성들 간의 동성애 하는 걸 레스비안이라고 하는데, 이 레스비안이란 말이 이 레스보스 섬에서 생겨났습니다. 1462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1453년에 그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한 후에 한 10년 후에 1462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 레스보스 섬을 점령을 하고 500년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기 전에는 이탈리아의 그 해양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제노바, 뭐 베네치아, 제노바 서로 그 경쟁을 했죠. 이탈리아 해안국가인 제노바가 한 200년간 식민지로 쓰고 있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한 거죠. 1912년에 제1차 발칸 전쟁 이후에 다시 그리스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462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할 때 오스만 투르크는 거의 8만 명의 대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제노바군은 약 5천 명,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한 2만 명 동원해서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에게 망하게 되겠습니다. 레스보스 섬에는 역시나 지중해 많은 올리브라든가 이런 과일나무가 섬의 약 4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큰 섬이 이제 그 레스보스 섬에서 좀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은 그 사모스 섬이 있고, 사모스 섬 맨 밑으로 해서 로도스 섬이 있는데, 이 로도스 섬 맨 밑에 있는 로도스 섬이 네 번째로 크고, 이 로도스 섬이 그 성요한 지사단이 머물렀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도스 섬은 지금 인구는 12만 명이고 터키 소아시아 서남부에 근접해 있고, 위치상으로는 그리스에서는 360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터키에서는 18km 바로 이제 해안가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길이는 80km, 폭은 34km 해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1만 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한 걸로 돼 있고, 기원전 16세기에 미노스인,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5세기에는 아카이아인, 기원전 11세기에는 도리아인들이 침입해서 여기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기원전 600년 뭐 이때 발흥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하에 영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리스 쪽에 또 붙어서 기원전 478년에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쟁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가 이제 좀 강했을 때 기원전 478년에 아테네 이제 영향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에 가입을 하고 또 기원전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죠.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나는데 이때는 그 아테네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듭니다. 기원전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있다가 다시 기원전 340년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하에 다시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지만은 곧바로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 3세가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가 점령을 하고 나서 알렉산드의 부하들이 이제 알렉산드가 죽은 33살에 죽은 후에 그 부하들이 이제 이제 그 제국을 세 개로 나눠서 갖고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제국을 나눈 것 중에 부하 장군들이 나눠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지방,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이라크, 뭐 중동, 뭐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에 이제 중동 지방의 가장 넓은 지역을 나눠 가져간 그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장군이죠.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및 그리스 그 부근 그 본토 여기 영토를 지배를 안티고노스 장군,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졌죠. 근데 이제 로도스는 일단은 이집트 쪽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는 친분을 유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마케도니아 본토의 안티고노스 왕조와 중동 지방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은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 지배를 하게 됩니다. 1202년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떻든 그 크레타 섬이 이제 베네치아 영역에 들어갔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이쪽은 좀 구석에 있어서 무사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기독교도가 밀려나죠. 뭐 별 효과 없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뭐 예루살렘 이쪽 중동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1309년에 십자군 전쟁에 참석했다가 물러나게 되는 성 요한 기사단이 이제 로도스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도스 섬에 들어와서 한 200년간 로도스 섬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1309년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오스만 제국 메호메드 2세,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들의 공격을 어떻든 작은 섬이 잘 막아내면서 성요한 기사단이 200년간 여기서 버티게 됩니다. 1309년부터. 하지만은 1522년에 오스만 제국의 최대 전성기 최고의 군주, 1522년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슐레이만 1세가 로도스 섬을 함락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성요한 기사단이 이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카를 뭐 2세인가 5세인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몰타 섬에 이제 정착을 다시 하죠. 그래서 몰타 섬에다 이제 근거지를 다시 마련한 게 성요한 기사단. 성요한 기사단이 로도스 섬에서 지배를 하면서 근처에 지나다니는 무슬림 배들을, 그러니까 이슬람의 배들을 뭐 공격을 해적질을 하고 이슬람을 괴롭힌 거죠. 그거 한 것이 1309년부터 1522년까지 200년간 성요한 기사단이 로도스 섬에 거주하면서 해적질을 했다.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2년부터는 이제 슐레이만 1세가 점령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터키령이 되면서 400년간 터키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에 이탈리아가 이곳을 다시 점령을 했다가 1947년에 다시 그리스에 편입이 되면서 이 로도스 섬은 지금 그리스 영토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